Me better when I'm with you. 제가 좀 뉴스를 찾다가 재밌는 뉴스를 하나 찾았어요. 삼성과 구글이 서로가 손을 잡고 사물 인터넷 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뭐 이러한 뉴스를 제가 또 설을 세고 와서 또 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뉴스에서 보면 이인종 전 삼성전자 CTO가 왜 구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IoT 위기설이 직접적인 원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와전된 이야기고요. 약간 어그로를 끌기 위한 제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인종이라는 이 사람은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였고요. 이 사람은 지난해 2011년도부터 삼성전자에서 상무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 녹스와 모바일 간편결제 삼성페이의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최근에 개발한 그 빅스비, 이 빅스비의 개발 팀장의 이 겸직으로 계속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인종이라는 이 사람은요, 솔직히 삼성전자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뭐 그렇다고 구글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구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의 총괄 책임자로 이 구글이 영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과거 우리가 스마트폰 뿌렸듯이 이 사물 인터넷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꾸 IBM이나 구글 같은 이런 글로벌 유대 기업이 자꾸 삼성이나 이런 이 대표적인 인물들, 기술력을 갖춘 인물들을 자꾸 영입하고 자꾸 그것을 자꾸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글이나 IBM이 만들고 있는 기술이 뭔지를 알아야 이 구글이나 IBM에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러한 사람들을 계속 이 파견을 보내고 또 기술을 제휴하고 가져온다.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절대 원천 기술은 알려주지 않겠죠. 어디까지나 구글이나 IBM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뭐 거기에 있는 기술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간이 파견 나가거나 이직할 일은 없다. 또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삼성과 뭐 SK, LG의 이런 글로벌 유대 기업을 통한 이런 이제 임원들의 이직은요, 어디까지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에 대한, 그리고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견 나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접목시켜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 때문에 가는 것이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저런 뉴스 기사처럼 절대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업계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선택의 길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인종 저 사람은 그냥 구글과 삼성의 이런 기술적인 가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가교.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저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에서만 움직이면 끝.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그 구글에서 10년 가까이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그 부분에서 회장과 최고 사업자로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케시 아로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프트뱅크에 영입이 되었고요, 부사장으로. 그 다음에 손정의 후계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포부를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무슨 손정희가 아로라를 후계자로 임명하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 손정희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후계자 양성 학교를 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정당하게 후계자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편법적으로 무슨 인도 사람 아로라를 부사장으로 앉혀서 후계자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뉴스에서 상당히 와전된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니케시 아로라는요, 인도의
스냅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냅딜에 이 손정희가 상당히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이 니케시 아로라는 이제 이 부사장직을 해임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유대 기업으로 파견을 나가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는 절대 어떤 위기적인 문제나 아니면 인재에 대한 어떤 관리의 부재로 인한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IBM과 구글이 행동하고 의도하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수족이 돼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뉴스에도 보면 대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로 가는 IBM 임원들. 딱 보면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예? IBM 출신의 삼성전자 한석재 부사장, 그 다음에 탁종옥 상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재를 양성시키고 그 인재를요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의 경쟁력이 지금까지 상승을 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기술력이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런 인재의 교류를 글로벌 유대 기업들이 딱 끊어버리면요, 우리 바로 한국은요 기술력 부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대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멋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구글에서 너희랑 파트너십 끝내버리겠다. 막 초강경 압박에 바로 삼성이 그냥 백기통한 거, 이런 지금 자료도 나오고. 그리고 또 피차이의 강펀치에 놀란 신종균, 충격의 삼성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 올스톱.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구글의 강한 압박에 굴복했고 뮤직은 물론 비디오 등의 개발을 중단.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뭐 이거 대놓고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에게 기술을 제휴하고 삼성이 할 수 있는 캐파를 계속 늘려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얻는 거 많죠.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기 껄끄러운 것도 만들어주고, 또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고, 나중에 딱 시간 지나면 배당금도 나오고. 정말 좋은 기업이죠. 뭐 그게 꼭 삼성뿐이겠습니까? SK, LG도 뭐 다 그런 거고. 예를 들자면 카이스트 연구소도 IBM의 반도체 기술 제휴를 받으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국내에서 그게 개발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뭐 농림축산부, 농촌진흥청, LG생명과학 이런 애들 뭐 대놓고 몬산토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유전자 작물, 그 뭡니까 변형 작물에 대한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뭐 그런 단체들 아닙니까?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가 아닌 패스트 팔로워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런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해주거나 선택해주지 않으면 절대 클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이번에 출시된 그 폴더폴 스마트폰 역시도 바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이 삼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무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저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저런 소프트웨어를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개발을 해야 하지만, 뭐 핵심적으로 더 큰 구글의 힘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그러니까 구글의 힘에 의해서 삼성은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요, 삼성은 어디까지나 패스트 팔로워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은요 절대 저 안드로이드의 OS 같은 저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만들겠죠. 그러나 저것을 인공지능과 대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와 정보들, 그 다음에 거대한 빅데이터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저런 시스템을 절대 구축할 수가 없다. 애석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구글의 저런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기업이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도 기업의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여서 저 선도 기업들 위에 설 수 있다, 이런 거는 아예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한 가지 진짜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요. 지금 실리콘밸리가 점점 인도인들로 차고 있다. 인도 CEO들이 막 넘쳐나고 있다. 이거 정말 특이사항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 인도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인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최고 경영자 산제이자 인도인입니다. 어도비 최고 경영자 산타누 나라엔 인도인입니다. 하만 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자 디네시 팔라왈 인도인입니다. 모두가 다 인도 출신이에요. 이렇게 실리콘밸리 인도인들이 존나 많은 이유가 인도 사람들이 이 공돌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IT 감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영어도 샬라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고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인도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도는 상당히 철학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내 많은 예술가라든지 시인들이 인도를 방문하는 이유도 다 이러한 이제 정신 세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없지.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돼 있지. 더군다나 IT 쪽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요, 지금 4차 산업의 거의 최적의 인물들이다. 종특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특. 그러니까 과거에 3차 산업에서 무조건 찍어서 만들고 양산해서 찍어내던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점점 사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국이 상당히 지금 안 맞아요. 4차 산업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아. 아니면 IT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시스템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4차 산업의 가장 최악으로 가고 있는 바로 시스템이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저기서 한국의 최악이라고 말하는 거는 대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들은 언제든지 해외로 이전해서 거기서 공장을 차리고 기업을 운영하면 되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이 지금 처해 있는 교육이나 환경이 전혀 4차 산업과 맞지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앞으로 4차 산업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발전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글로벌 유대 기업들의 관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이 소프트뱅크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투자를 계속 받으면서 지금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거대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이 소프트뱅크, 구글이 소프트뱅크한테 뭘 줬습니까?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샤프트라는 이 로봇 회사를 던져줬잖아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만들어. 너네들이 여기에 역량을 키워서 만들어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글은요, 하드웨어는 별 관심이 없어요. 소프트웨어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고, 저런 로봇 기업까지 자기들이 도맡하게 되면 이게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애가 바로 앤더 루빈이라는 그 이제 기술자죠. 자, 이 앤디 루빈이라는 인물이 바로 구글에 일을 하고 있을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샤프트를 이렇게 인수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했던 인물인데, 이 앤더 루빈은요, 손정희와는 매우 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아주 두텁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샤프트를 손정희에게 앤디 루빈이 일단은 보따리를 싸서 손정희에게 줬다. 앤디 루빈과 손정희의 관계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도요타 이러한 기업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의사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쥐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바로 소프트뱅크가 이 구글의 채택을 받고 로봇 사업에 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소프트뱅크가 애플의 이 투자 관계 때문에 이 에센셜의 투자를 철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도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도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저렇게 이 손정희가 이 포지션을 취한 것 뿐이지, 절대
투자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증거적인 예로 소프트뱅크가 지금 앤디 루민에게 투자는 비록 철회했지만 하드웨어 개발 프로젝트에는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앤디 루빈과 손정희가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샤프트에 대한 저런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구글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나중에 다시 협력을 해서 아마 진행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놓고 한번 보죠. 삼성은요, 사물 인터넷 가전제품을 만드는 임무를 부여받았고요. 유대 글로벌 기업에게.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요, 고관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게 더 원천적으로 산업혁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력일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대 기업들이 기업들에게 던져주는 이 과제만 보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서열이 맹목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만 놓고 보더라도 소프트뱅크가 삼성보다 훨씬 위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여실히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의 대부분의 특허를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요, 한국보다 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계급 서열주의 정치 때문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강자 앞에서는요, 한없이 약해지고요,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그런 문화적 특색이 바로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대인들이 그런 일본의 정치적인 성향을 봤을 때 상당히 충성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강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은 비겁해 보인다라고 하겠지만 강자들은 충성심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약육강식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관념이 결국은 일본 기업을 살찌우는데 매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기업이 상당히 정경유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외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떠한 이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흐름이 뒤바뀌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일본과 같은 저런 정치 외교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보다 기업이 훨씬 더 성장하는 거예요. 저렇게 할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 종특이 아니야, 전체주의는. 자, 다시 돌아가서 뭐 삼성전자와 구글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은 뭐 우리도 이제 더 깊게 말하지 않고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를 이용해서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다라는 건 뭐 제가 말 안 해도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역시도 그렇고, 또 그거 말고도 최근에 이 사물 인터넷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또 여실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삼성의 이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유대인과 구글의 결적 관계를 좀 더 여실히 이야기하자면, 삼성전자는 2014년 7월 15일에 이 출범을 발표한 새로운 사물 인터넷 기술 표준 연합체인 스트레드 그룹의 설립 회원사로 가입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드 그룹에는요,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랩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ARM, 프리스케일, 실리콘랩스, 빅 에스펜스, 예일 등이 이 이제 스레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이 지금 참여한 기업들이 다 눈에 익고 귀에 익는 그런 기업들이죠. 예, 이런 기업들 뭐 굳이 제가 막 힘들게 쫓아가지 않아도 다 유대 기업들하고 연관돼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다라는 걸 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스레드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구글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주로 뭘 하냐면요,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지급이라고 합니다. 자, 지급이라는 건요, 뭐 우리가 저기 월급이 지급이 안 돼 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고, 저속, 저비용, 저전력의 무선망을 위한 기술을 우리가 지급이라고 합니다. 즉, 저전력을 통한 고급 암호화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적용해서요, 그 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룹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이용하게 될 거냐면요, 저전력 단거리 무선망을
구축하고요. 도로, 전구, 온도 조절, 세탁기 이런 시스템들, 즉 스마트 홈, 스마트 전자 제품들, 사물 인터넷을 제공하는 무선 프로토콜의 그런 기반을 얘네들은 이미 구축을 하려 하고 있다. 누구의 주도하에서요? 구글사의 주도하에서. 그냥 딱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뭐냐면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가 유호성한테 내가 네 시다바리가 맞잖아요. 시다바리.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계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장동건이 보셨죠? 고마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 예, 이꼴랍니다. 이꼴나지 않기 위해서 저놈들은 개 눈치 보겠죠. 개 눈치. 눈치만이 사는 길이에요. 눈치만이.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해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용이나 생활용품, 뭐 보안성 강화나 아니면 저전용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무선 공유 시스템, 이런 솔루션 개발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 계속 개발을 할 그런 예정이라는 거죠. 이 무선 통신망의 핵심 구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5G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5G. 그러니까 저 5G에 대한 구축을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또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하나로 뭉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백지장을 맞들고 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저들이 경쟁을 가리킨다. 경쟁을 가리키고 탈락을 시키고 미디어나 뉴스에서도 서로 싸우게 만든다. 토론도 서로 보면 뭐 100분 토론한다 그러는데 막 티격태격 주먹질하고 싸우고 뭐 내 말이 옳네 네 말이 옳네. 협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저들은 알고 그걸 시행하고 있고 우리한테는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싸우고 경쟁하라고. 저들이 우리를 교육적으로 반대로 가르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힘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생존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쟁보다는 협력이라는 걸 저놈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뉴스에서 나오는 사물 인터넷의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나라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테스트 베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너무 이 시장의 캐파가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은요, 물고기가 너무 커. 그러니까 통신사 3사만 보더라도 이 한국이라는 어항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이 이런 이제 큰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사업 모델이 펼쳐질 수도 있고, 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것도 제약을 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실리콘밸리 같은 이런 시너지를 받고 더 다양한 어떠한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러한 장점들을 보더라도 한국보다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쨌든 테스트 패드가 일단은 미국에서 시작된다는 것 뿐이지, 뭐 한국이 이게 도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도입이 상당히, 더뎌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기점을 통해서요, 이 사물 전자제품들이 본격적으로, 동북아라든지 미국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위기는 없을 것이다. 꼭 반도체로만 모든 것들을 승부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삼성이 늘 우리가 봤듯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가전제품을. 또 새로운 4차 산업이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전체적인 또 교체 주기가 오겠죠. 이 생활의 어떤 질적 향상에 대한.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뭐 가전제품에 막 사물 인터넷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자동화를 만들 이유가 있나? 도대체 인간이라는 건 어디까지 게을러지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가? 뭐 물론 기술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너무 IT에 의존하는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안합니다. 인간이 갈수록 의존하는 생명체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거 좀, 늘 불안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와 구글이 파트너십 제휴를 했을 때, 누가 더 이익을 가져가게 될까요?
한번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는 과거에 휴대폰을 팔았듯이 또 사물, 인터넷, 가전제품들을 팔기 시작할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남죠?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봅니다. 삼성은. 그래서 삼성이 맨날 내세우고 있는 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야, 돈. 영업이익 아니면 매출, 응? 재무제표. 그러나 구글은 돈 같은 거에는 별 관심이 없다. 유대기업은 뭐라 그랬죠? 돈에 대한 관념이 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뭘 가져가려고 할까요? 그렇죠. 삼성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거 가져가야지. 종이 쪼가리 가져가서 뭐 하겠어? 바로 데이터입니다. 사물, 인터넷, 가전제품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모든 흐름을 다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의 취합을 통해서 어디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마이너리 리포터처럼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앉아서.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인가에서 그 나왔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건 프리먼이 그 모든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트맨에게 그 정보를 막 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와 매우 흡사한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자, 구글의 저런 시스템의 데이터 취합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모든 걸 쓰고 있는 홈 전자기기, 그 다음에 의학기기, 다음에 가전제품,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과 같은 항공기, 그 다음에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홈 자동화기기. 자, 이런 모든 거를 하나로 한번 딱 묶어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런 자동화기기가 집에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정의 단체를 감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집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을이 되겠죠. 그럼 마을 전체를 저런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시, 더 나아가서 나라, 한 국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저런 시스템의 관할 안에 묶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를 보세요. 통제 관리 시스템을 IBM이 홀로리스 기계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그걸로 유대인들을 관리했다. 근데 그게 진짜 유대인을 관리했는지 아니면 독일군 포로를 관리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기계는 있었고 그걸로 사람을 관리했던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과거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져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그게 지금 더 크게 지금 더 고기술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뭐 때문에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의 이지용 씨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기업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 그러면 이 직원들이 통제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 멋대로 하고 움직이고 이게 뭐 돈벌이가 안 되고 노동력도 창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유대 권력자들이 됐을 때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십시오. 통제와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류 통제에 대한 부분이 환상이 아니고 음모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4차 산업 이름 좋습니다. 명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애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이 아니다라는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들이 점점 몸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RFID라고 했어요. 그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이었지만 그게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죠. 이제 사람의 머리에 칩을 박아야 된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약간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고,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피부에 직접 붙이는 디스플레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사람의 피부를 통해서 스마트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차피 베타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봐요.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안구를 통해서 뭐 이제 스마트폰의 스크린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죠. 뭐 그거는 저의 상상력이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예요. 점점 사람의 몸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이 그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특허를 등록한 이 인간을 제어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이제 조만간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관리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저들의 통제, 저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하고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지금 우리 중독됐어요. 잊지 마세요. 지금 이미 저들이 만든 시스템에 우리 중독됐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 늘 자각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